기준금리가 떨어지니까 우리 집 대출금리도 떨어지겠지? 라는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목해주세요. 조만간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할 예정이신 분들이나 기존 대출금리가 높아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계획 중이신 분들이라면 언제쯤 대출을 받을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떨 때 대출을 받아야 가장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의 영상 꼭 시청해주세요. 그럼 지금 알아보러 갈게요. 슝! 오늘은 언제 받아야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요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정말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기준금리 인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조달금리의 인하입니다. 우리가 받는 대출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정비례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기준금리는 3.5%를 쭉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계속 떨어졌죠. 이렇듯 실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는 다르게 금융채나 국고채, 은행채, 코픽스 등 금융사가 자금을 조달할 때 발생하는 조달금리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조달금리의 변화가 대출금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대출을 받는 시점을 정한다면 이 조달금리가 낮아지는 시점이 대출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조달금리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내외 정세나 경제 변화에 따라 큰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챙겨보며 채권시장 동향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저는 구체적인 시점을 좀 알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유리한 시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대출을 판매하는 은행, 보험사 등 금융사는 결국 매출을 올려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의 주 수익원인 대출을 판매하는 목표액을 정합니다. 이보다 너무 부족하지 않게 또 너무 과하지 않게 판매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연 목표가 정해지는 연초부터 특판 상품을 출시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사철이 시작되는 3월부터 5월 정도가 금리가 가장 낮은 시기입니다. 바로 지금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올해는 평년과 비교해서 조금은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창 금리가 낮을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그다지 내려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가계대출 총량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금융당국은 금융사별로 고강도의 가계대출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총량제란 금융감독원이 특정 금융사가 얼마의 대출 실적을 올렸는지 매달 보고를 받고 일정 금액 이상 대출 실적을 올렸다면 제한하는 조치죠. 예를 들어서 어느 은행이 특판을 판매해서 눈에 띄는 가계대출 실적을 올렸다면 경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낮지 않은 선의 금리로만 판매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눈에 띄게 금리가 낮은 은행을 찾아보기도 어려워졌고요. 대출을 신청하려고 해도 상품이 금세 마감돼서 받을 수 없는 상황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대출 총량제를 시행하면 소비자 입장에선 낮은 금리를 받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경험을 직접 체감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작년에는 대출금리가 일제히 낮아지면서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8월부터 은행들은 내부 규정을 만들면서 대출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은행이 대출문을 닫기 시작하는 시점은 10월부터인데 말이죠.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는 대출금리를 비교해서 금융사를 결정하기보다 일단 대출이 가능한 은행을 찾고 울며 겨자 먹기로 생각보다 높은 금리로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후 올해가 됐습니다. 여전히 기준금리는 낮아지고 있고요. 토지허가 거래 제한이 풀리면서 일부 지역의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3.19 대책 이후 토지허가 거래 제한이 다시 지정되긴 했지만 이미 늘어난 수요로 인해서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작년보다도 더 강화했고요. 총량제도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특판 상품이 나와야 하는 상황임에도 그렇게 못하고 있죠. 소비자뿐만 아니라 금융권이나 건설사 입장에서도 총량제가 그렇게 달갑진 않습니다. 최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대출 총량제 폐지에 대해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시간을 좀 더 두고 지켜본다면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환대출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대출금리가 낮아질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하지만 지금 당장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겠죠? 앞서 설명드렸던 것 이외에도 대출을 받는 시기를 잘 조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매 잔금을 치러보신 분들이라면 겪어보셨겠지만 잔금일은 월말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택거래는 기존 집을 처분하며 다른 집을 처분하는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를 하려면 이삿짐, 세금 처리 등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하죠.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의 월급날 혹은 마감일인 월말에 집중돼 있습니다. 월말에 대출 접수가 몰려있다면 신청 서류를 처리하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처리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되어야 마음이 편해지고 또 거절될 경우에는 다른 금융사로 다시 심사를 볼 수 있겠지만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변수가 생긴다면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러한 문제는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특판 대출 상품이 출시되면 일정 금액까지만 판매가 되고 이후에는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죠. 특정 시기에 자금이 집중되면 특판 상품이 급하게 중단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러한 상황을 막고자 한다면 월말을 피해서 대출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특판 상품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럴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은 미리 접수해 놓더라도 가산금리만 확정되고 조달금리는 실행일을 기준으로 금리가 결정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낮아지면 낮아지는 대로 운에 맡겨야 하는 거죠. 하지만 대출 상품 중에서는 모든 금리를 확정해 예약할 수 있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대출이 필요한 날짜가 많이 남은 분들은 이러한 상품을 활용해서 금리 인상 걱정 없이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은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아니,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데 금리를 예약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달금리가 0.1%가 낮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가산금리가 0.5% 오르는 것을 지켜본 분들도 계시죠. 지금처럼 금리가 낮아지는 시기에는 당연히 대출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더 빠른 속도로 자금이 소진되죠.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금리를 미리 확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미리 확정지어둔 금리보다 다른 상품 금리가 더 낮다면 취소하면 그만이니까요. 이미 놓쳐버린 특판을 아쉬워하는 것보다는 더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죠. 최적의 대출 시기를 잡는 시기에 정답을 찾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주식을 파는 것으로 비유를 해본다면 누구나 주식을 비싸게 팔고 싶겠지만 누구는 머리에서 팔 수도 또 누군가는 발끝에서 팔 수도 있는 것처럼 목표는 같지만 결과는 다를 수도 있어서 예측이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알아두신다면 그래도 무릎보다는 어깨에서 팔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그럼 모두 행빠!